네, 취업엔 화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열려라 취업문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네, 취업에 관한 모든 것 해결해드리는 열려라 취업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또 인사를 네, 해야죠? 그렇죠. 네. 우리 재원 MC께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두 분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요. 한국 커리어 개발원의 표현함정 네. 대표 그리고 한국서비스평가원의 장혜우 실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장 기자님. 네. 잘 계셨죠? 네, 앞에 네. 보세요.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는 저희가 인적성 면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지원자의 사고 능력이나 또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 어려운 프레젠테이션 면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했던 인성 면접도 쉽지 않았지만 예.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이 프레젠테이션 면접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네, 네, 이걸 또 맞습니다. 어떻게 준비할지 알려주시고요. 오늘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또 주제들도 프레젠테이션 주제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프레젠테이션 면접은 일반 기업에서 그 지원자가 지원한 직군에 관련된 주제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 주제에 대한 본인의 어떤 논리적인 생각, 또 그 생각을 표현하는 문서 작성 능력, 또 발표 스킬 등을 통해서 그 지원자의 사고와 또 직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스킬을 평가하는 면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기 근데 저 인성 면접 봤잖아요. 네. 충분하잖아요, 이제. 왜 이렇게 저 프레젠테이션까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게. 그만큼 네. 이제 기업이 어렵고 또 예. 과거에는 인재를 뽑아서 육성을 해서 발굴했다면 이제는 준비된 인재를 원하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까, 장 실장님?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서류 전형이나 인성 면접만으로 지원자를 성적이나 자질만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프레젠테이션 면접이나 토론 면접을 진행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직원들을 뽑아서 키워서 인재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자신이 전공하는 지원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의 직무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원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요. 그럼 이 프레젠테이션 과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 네. 좀 알려주시죠. 예, 프레젠테이션 면접이라고 하면 많은 지원자분들이 발표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은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앞단계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을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과정이 이제 하나의 기획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획한 내용을 또 문서로 표현해야 되겠죠. 네. 또 얼마나 시각적으로 또 창의적인 내용으로 담느냐에 따라서 발표도 그에 맞는 자신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힘든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말하라고 하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세 가지로 하려면 이거 자, 이제 처음 했으니까 자, 두 번째 거 얘기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또 막 머리가 막 하얘지고 복잡해져요. 네, 예. 막상 이제 짜놓은 대로 하다 보면은 그게 예. 더 떨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맞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예를 들면요. 만약에 재건 씨가 예. 이 취업엔 MC 채용 또 갑자기. 과정에 대해서 예. 채용 면접 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만약에 취업엔 프로그램이 예. 다른 프로그램과 조금 차별화되게 구직자들에게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인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보라라고 질문을 받았다면 네. 어떻게 네. 답변하실 건가요? 아, 네. 저는 요거는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면은 그래요? 제가 실제로 여기 취업엔 MC 면접을 볼 때 우리 저 담당 PD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고 물어봐가지고 저는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구직을 하는 입장에서 하겠다. 그리고 저도 이 프로그램이 취업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저의 경험담 이렇게 위주로 얘기를 하고 또 저도 모르니까 전문가분들한테 최대한 네. 좋은 얘기를 이끌어내는 네. 예,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그랬더니 합격!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열변을 네. 토하셨는데 네. 뭐 괜찮나요? 이 괜찮아요. 네, 정도면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MC를 뽑으셨습니다. 봐봐요. 지금 재건 씨가 자신의 생각을 짧은 시간에 글로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하시고요. 그 생각을 말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이 바로 기획 능력 과정이고요. 그 오. 고민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로 문서 작성 능력입니다. 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발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네. 기획과 문서 작성 그리고 네. 발표 능력을 잘 키워내는 이런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이제 자기의 생각을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일 뿐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감 있는 또 열정을 갖는 그런 발표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주제에 대한
또 그 주제를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양한 도표나 또 그래프 등의 어떤 시각적인 효과도 중요하겠고요. 더욱 중요한 건 남과 다른 차별화된 그런 창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야만 자신감을 갖고 자기의 생각을 열정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요즘 그 프리젠테이션 면접에서는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제가 사실 또 이제 쇼호스트들을 또 대상으로 제가 또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허접해 보여도 제가 좀 할 건데 하는데 아, 예, 자, 예. 그 홈쇼핑 쇼호스트들은요. 네. 프리젠테이션 어떤 식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상은 씨 이렇게 갖고 있는 네. 볼펜 있죠. 네, 이걸 네. 그냥 던져줍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파는 거예요, 이거를. 예, 이건 어떤 소재가 돼 있고, 뭐 뒤에는 뭐가 지우개가 있다거나 편하게 네. 쓸 수 있고, 네. 예, 이렇게 뭐 부드러운 뭐 필체라든가 느낌 좋다 뭐 이렇게 네. 막 떠들어야 되거든요, 한 3분 정도. 직군별로 다양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주제들이? 예.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어떤 제품을 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의 어떤 이런 면접 주제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직군별로 또는 산업별로 특화된 그런 어떤 주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권 같은 경우는 어떤 수수료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라든가 또는 어떤 금융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심지어는 상품 개발과 관련된 주제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제조업에서는 자신이 지원하는 공정에서의 어떤 프로세스 문제나 또는 어떤 전공과 관련된 이론적인 주제를 묻는 그런 다양한 또 심도 있는 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융과 제조 쪽은 이렇고요. 예, 네. 다른 쪽은 어떤가요? 어때요? 네,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제 경쟁사와의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전략이나 마케팅 전략 또는 판매 전략 등에 대한 주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의 능력뿐 아니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때문에 뻔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알려진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논리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면접관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말은 이렇게 쉬운데 네.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저처럼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네. 어디 내놔도 이렇게 제가 잘 풀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신입사원 이제 준비하는 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네. 경험도 부족한데 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 예. 그래요. 예. 재원 씨는 다 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 웬만한 건 거의 다 하죠. 아, 그래요. 예. 근데요, 사실, 예. 좋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리고 네. 나오는 주제들을 보니까, 사실은 지금 그냥 회사 안에서, 그냥 일하면서 예, 나오는 프레젠테이션 맞습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신입사원들이 이런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들어오기 전에. 저희 지난번에 설특집에서도 올드루키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아, 그죠? 네네. 1, 2년 경력사원, 신입사원 같은, 그죠? 경력직 같은 신입사원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네.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역량을 갖춘 준비된 인재를 기업이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많이 취업 문도 좁아들고요. 또 취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하나의 현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고객이 즉 기업이 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취업 전략도 또 취업 준비도 실행이 돼야 됩니다. 과거에서처럼 학점이나 영어 중심의 점수 중심의 취업 준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참. 포기하고 싶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한숨이 예. 막 나오고요. 예. 정말 이거 해야 되나 약간 싶은 마음이 있는데 누구나 다 한다면 열심히 또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권 씨처럼 그렇게 경험이 풍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요. 일단은 앞서서 단계별로 이렇게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예,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자세히 좀. 예. 제가 조금 자세하면서도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전에 두 정말 분한테 쉬워야 됩니다. 네, 네.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할 건데요. 또 질문이요. 혹시 상훈 네. 씨하고 재권 씨는 예전에 학교 네. 다닐 때 미술 시간에 풍경화는 어떤 식으로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셨나요? 아니, 저기 풍경화요. 쉽게 하신다면서요. 네. 네. 어렵게 우리들은 더. 아니, 저기 저 이제 우리가 뭐 저도 미대생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어렸을 때 그 뭐 사생 대회라든가 저기 뭐 나가잖아요. 밖에 네, 이제 네, 소풍 네. 나가면 그림을 그리는데 그때 저는 이제 그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막 연필 갖고 이렇게 다 재면서 네, 해가지고 스케치북에 이렇게 다 4등분 해가지고 아. 하나하나씩 이렇게 길이나 각도를 맞춰가지고 조금씩 그려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네. 구체화되면 그때 이제 물감으로. 예. 미술학원 좀 다니셨나 봐요. 네. 조금 배웠어요. 그러니까요. 소시적인. 네, 네. 그래요. 네. 뭐 대충 이런 단계로 그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실제 모습은 똑같지만 사람마다 스케치를 하고 나면 만들어지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네. 즉 사람마다 생각을 스케치를 하고요. 그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고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그 그렸다 지웠다 생각을 많이 하시다가 그 스케치가 완성이 되면 색칠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바로 문서 작성 단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된
그림을 판넬이나 액자에 이렇게 저희가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전시 과정이 바로 발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또 이게 그림 그리는 거랑 좀 비슷하네요. 프레젠테이션이. 네, 그러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는 거, 이렇게. 네. 재미로 이렇게. 정말 쉽게 쉬운 비유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뭐 이렇게 그냥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예, 방금 그림 그리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 잘 생각해 보면 뭐냐면 똑같은 장면, 풍경을 보지만 그 결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생각 구조나 경험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림, 전시되는 모습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면접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가지고 단계별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네. 예. 네, 보시는 그림이 그 내용이 프레젠테이션 면접 준비 단계입니다. 1단계가 기획, 문서 작성, 발표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 단계는 주제에 대한 이해고요. 그런 이해를 통해서 자신감 있는 또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전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어진 어떤 양식이나 또는 칠판 또는 보드 같은 데 요즘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작성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의 간단 명료한 표현이나 또는 도형을 이용한 시각적인 표현, 여기에 덧붙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할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는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물 흐르듯이 또 어떤 자신감과 설득력 있는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하는 게 그 프레젠테이션 면접에서의 성공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 대학생들이 네네. 많이 하잖아요. 대학생들이 저 학업에서도 많이 하고 저는 그 기억이 나요, 상은 씨. 네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구성 기획하는 건 잘 못했는데 네. 발표는 잘했어요. 입은 살아가지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우리 과 네. 조원들이 지네들이 다 짜와. 나한테 발표만 하래. 그래가지고 저를 많이 선호했었어요. 아, 그 역할 분담을 잘 팔렸었어요, 했어요. 제가. 예.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 프레젠테이션 면접은 다르잖아요. 이건 또 조로 가는 게 아니라 아, 그러네, 또. 모두 이제 계기별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준비를 더 잘 해야 될 텐데 이 일단은 조로는 안 보죠? 단체로는. 조로요? 면접으로는 안 보죠? 단체 면접으로. 그렇죠. 보통 네. 이제 개별 면접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2주나 일주일 시간을 미리 주고 집에서 작성을 해서 발표하는 그런 어떤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일단 프레젠테이션 예. 그냥 하기도 어려운데 면접이라고 하면 또 우리가 테스트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제들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실제 그 기업에 경험하고 있는 또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들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지금부터 자신이 목표하는 기업이 선정이 돼야 되고요. 평상시부터 그 기업에 대한 관심과 또 그 기업이 속한 산업군이나 직군,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스크랩하고 정리해 나가면서 자신만의 어떤 그런 논리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그 실제 프레젠테이션 면접에서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또 짧은 시간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발표가 또 중요하잖아요. 제가 발표를 주로 했다고 그랬는데 네. 저도 대학교 때 경험을 보면은 이렇게 준비를 잘 했는데 발표하는 친구가 저처럼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친구가 나와서 그러면은 거긴 이상하게 점수를 잘 못 받았어요. 네,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마지막 평가가 바로 발표를 통해서 자신의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을 어떻게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에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로는 적절한 목소리 톤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강조할 부분은 조금 강하거나 느리게 얘기를 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스처, 손 동작 부분이 있습니다. 한두 개의 제스처만 사용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손끝이나 팔끝을 조금 자신감 없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자신감 있게 쭉 뻗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자신감 게 있게 쭉 뻗어 한번 해보세요. 네, 손끝을 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렇게. 게 훨씬 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발표자의 등을 면접관한테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발표자의 등을 보이게 되면 아마 면접관도 자신의 등을 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 그리고 눈빛 그리고 면접관과의 아이 컨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재원 씨 네. 들으셨죠? 예. 그래서 저한테 그만 등 돌리세요. 제가 제가 등을- 진짜 이제 영원히 저도 등 돌릴지 아니, 몰라요. 그게 아니라 진짜. 장 실장님 네. 올 때마다 제가 등 돌리는 거 그러니까요. 예쁘셔서. 그러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네. 들어보니까
방송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이게 맞아요. 다 방송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맞아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저는 제스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거 좀 지적을 받았어요. 등도 어찌나 잘 돌리시는지 예. 그럼 고쳐야 결국 이런 될 게- 모습이네요? 네.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재건 씨. 네, 그래서 자. 정말 이 프레젠테이션이 누군가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저희가 잠시 카톡 좀 카카오톡. 보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네, 오늘 추워요. 네. 네, 이불 속에서 뒹굴하고 계시답니다. 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예.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열심히 계속 뒹구세요. 하셔야죠. 예. 네. 자, 표 대표님은 인상도 좋으시고, 장 실장님께서는 귀여우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기 보내신 거 아니죠, 방송 중에요? 아니, 예, 네.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귀여우시네요. 자, 예.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경영 전략이나 마케팅 관련 주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요? 네. 이분 정말 준비하시는 분께서 보내신 것 맞아요. 같아요. 자, 예. 자, 앞에 것들은 좀 잊어버리시고 네. 우리 네, 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그 주제들이 전략과 관련된 주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 전략이나 마케팅 전략 또는 뭐 생산이나 기술과 관련된 전략도 심지어는 나오고 있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글 모르는 놈이 붙잡는다라고요. 즉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자기의 생각을 할 수도 없고요. 또 전달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제를 본인이 평상시부터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면 그런 전략과 관련된 주제는 쉽게 전개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 회사의 홈페이지나 또 제품 서비스의 어떤 특징 또는 연구소나 협회 등에 들어가시면 마케팅과 경영 등에 관련된 전략과 관련된 자료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어떤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늘려가는 길만이 이런 마케팅 전략, 경영 전략 등과 관련된 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답변이 되셨으면,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제 저희는 카톡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네, 자.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할까요? 앞서서 뭐 저희가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네. 좀 네.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답변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면접은 충분한, 그 프레젠테이션 면접은 충분한 연습밖에 답이 없습니다. 과거에 그 회사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실전처럼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예. 그때 연습하실 때는 동영상이나 캠코더 이용을 하셔서 자신의 모습을 촬영을 해서 자신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를 자기 스스로 평가하시고 나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이제 또박또박 이렇게 잘하세요? 프레젠테이션에. 네,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모범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참 등 너무, 그만 돌리시라니까요. 네. 너무 잘하세요, 진짜. 예, 예.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이 네. 예,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남준 씨. 예. 예. 그 요즘 기업의 환경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고요. 즉 이러한 상태 때문에 구직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갖춘 직무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 면접 주제도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현실에서 취업 준비하는 게 어려운데요. 또 상대적으로 보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지원자의 모든 면을 볼 수 있는 아주 가장 효과적인 면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을 또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성공 취업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장 실장님께서는요. 네, 저는 프레젠테이션 면접이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발표와 질의응답을 어떻게 답변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최종 평가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평소에 질의응답에 대해서 면접관에게 자신이 의도하고 자신의 논리만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많은 연습을 가지는 것이 지금 최종 면접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 덧붙여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발표까지는 또 잘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면 거기서 이제 어버버거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예. 마지막까지 꼭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프레젠테이션 면접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한국커리어개발원의 표영정 대표, 자 그리고 한국서비스평가원의 장야옥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